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팍팍한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해외에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꿈을 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그려봤을 법한 아름다운 그림일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들고 꿈을 찾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와야 했던 한 부부의 절절한 사연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경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되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사연이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분들에게 의미 있는 교훈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선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지금부터 65살 이승희 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이 된 이승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 신림동의 한평 남짓한 고시원 작은 방에서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찬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넘어 셔터를 내리고 나서야 비로소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하루하루를 쉼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이유는 오직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식들 학비 대고 온 가족이 비 맞지 않을 작은 집 하나 장만하고 나니 거울 속에는 어느덧 희끗희끗한 머리에 낯선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은퇴를 했을 때 저희 수중에 남은 것은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4억 5천만 원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저희 부부의 피와 땀이 서린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의 생활비였습니다. 매달 190만 원의 국민연금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럭저럭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로 3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로 20만 원, 부부의 보험료로 40만 원. 여기에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병원비까지 제하고 나면 실제로 저희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갔던 일입니다. 10,000원짜리 채소 꾸러미 하나를 들었다 놨다 망설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여보, 우리가 평생을 죽어라 일만 했는데 늙어서까지 이렇게 아껴가며 살아야 해? 이게 대체 뭐야? 그 말이 이상하리만치 오랫동안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만 원짜리 채소 앞에서 이토록 주저해야 하는 걸까?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요리법을 찾아보거나 옛날 드라마를 다시 보는 소소한 재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에 한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한 달 9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살기. 호기심에 클릭한 영상 속 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햇살이 가득한 정원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고 시장에서 열대 과일을 산더미처럼 사도 몇천 원에 불과하고 한국에서는 수십만 원 하는 치과 진료비가 2만 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들. 평생 일만 하고 살아온 저희 부부에게 그곳은 마치 영화 속에나 존재하는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도 딱 한 번만이라도 저렇게 살아보자.
평생 남들 위해, 자식들 위해 살았으니 이제 진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그렇게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4억 5천만 원, 우리의 전 재산을 들고 태국 치앙마이로 떠나기로 말입니다. 2022년 3월, 저희는 마침내 치앙마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60년 넘게 한국 땅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던 저희에게 이민은 실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그때는 정말 설레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치앙마이의 첫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의 그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미리 알아본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보낸 첫날 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의 한인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집들은 서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예쁜 꽃들이 만발한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의 월세가 고작 35만 원. 저희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서울에서 관리비만 30만 원을 내던 것을 생각하면 거저나 다름없었습니다. 침대, 냉장고, 세탁기 같은 생활용품들도 서울의 절반 값에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망고 한 봉지에 2,000원, 바나나 한 송이에 1,000원. 서울에서 10,000원짜리 채소 꾸러미를 들고 고민하던 우리의 모습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꿈처럼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나란히 앉아 달콤한 망고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 오후에는 한가롭게 산책을 즐겼습니다. 서울에서는 한숨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이곳에서는 웃음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은 현지의 한인 교회였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연배의 은퇴자들이 많았는데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고 소풍도 가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타국에서의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같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네. 치앙마이 생활이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한 부부가 저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작은 카페라도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소일거리 삼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편히 쉬고 싶다고 장사는 한국에서 신물이 나도록 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제안이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으니 하루하루가 무료했고 문득문득 서울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그 부부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좋은 자리에 나온 카페가 있는데 인수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커피 30잔만 팔아도 유지가 된다는 말에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큰돈을 벌려는 욕심이 아니라 심심풀이 삼아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로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일하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미있게만 해보자. 직접 가본 카페는 정말 아담하고 예뻤습니다. 권리금은 2천만 원. 장비를 몇 개 더 사고 인테리어를 조금 바꾸는 비용까지 포함해 총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카페 하나를 차리려면 최소 1억 원은 들어갈 텐데 정말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계약은 현지 한국인 중개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서류들을 보여주며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고
저희는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서울 카페로 정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운 교민들과 여행객들에게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했지만 온전히 제 이름으로 된 가게는 처음이었기에 오픈을 준비하는 내내 정말 설렜습니다. 2022년 7월 15일, 드디어 서울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분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셨고 첫날부터 손님들이 제법 많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어머, 여기서 한국식 커피를 마시니 정말 반갑네요 라며 기뻐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 같은 간단한 분식 메뉴도 팔기 시작했는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달 매출은 300만 원 정도, 재료비와 임대료 등을 제하고 나니 1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여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심심하지도 않고 용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삶이야 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는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더 늘었습니다. 저희 카페는 어느새 치앙마이 한인들의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혼자 여행 온 청년들이 외로움을 달래러 오기도 하고 현지에 사는 교민들이 고향이 그리울 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교회분들은 바쁠 때면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와 서빙을 도와주며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연 지 4개월이 지난 11월 무렵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곧 성수기가 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까지 생겼습니다.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점차 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청 직원이 찾아와 영업정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건물주가 세금을 체납한 문제인데 그 책임 일부가 임차인인 저희에게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저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중개인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교회분의 도움을 받아 시청에 찾아간 뒤에야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벌금으로 내고 나서야 겨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주일 넘게 문을 닫았던 탓에 단골 손님들은 대부분 떠나버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계약할 때는 분명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태국어로 된 원본 계약서와 함께 저희가 받았던 것은 제대로 된 번역본이 아닌 대충 요약된 종이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그제야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고 어리석었는지를.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영업을 재개했지만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재료비, 임대료, 전기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치앙마이에 왔을 때보다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게 된 것입니다. 카페에서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저는 높은 습도 때문에 관절염이 심해졌고 남편은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소통이 어려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기 힘들었고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2만 원짜리 치과 진료는 그야말로 환상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에게 가족이 되어주었던 교회분들마저 하나둘씩 한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문제와 자녀들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카페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맺었던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가짜 계약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중개인이 저희를 완벽하게 속인 것이었습니다. 건물주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고 중개인은 여전히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작한 카페에서 저희가 회수한 돈은 50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왔던 4억 5천만 원은 어느새 1억 원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광비자로 체류하고 있었기에 더 이상 치앙마이에 머물 이유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2024년 10월 저희는 결국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치앙마이 땅을 밟은 지 정확히 2년 반 만이었습니다. 희망과 설렘을 가득 안고 왔던 길을 이제는 절망과 후회만을 가득 안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고향에 돌아왔다는 반가움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더 컸습니다. 저희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서울의 집값은 저희가 팔았던 가격보다 1억 5천만 원이나 더 올라 있었습니다. 우리가 치앙마이에 가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길바닥에 나앉지는 않았을 텐데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가 정착한 곳은 신림동의 한 고시원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45만 원. 한 평 남짓한 방에 들어서자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노년에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고시원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에 밤잠을 설쳤고 더럽고 냄새나는 공용 주방에서는 밥 한 끼 제대로 해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20대, 30대 젊은이들 틈에 섞여 있는 60대 노부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길에 저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저희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마트에서 상하차 일을, 저는 전단지를 정리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 한 달 내내 일해서 버는 돈은 300만 원 남짓.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누인 남편이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치앙마이에서 카페를 열던 첫날 찍었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조용히 접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노후는 인생의 보너스가 아니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희는 그 소중한 기회를 너무나 안일하게 내던져버렸고 그 대가는 실로 참혹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희처럼 막연한 꿈을 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저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꿈을 꾸는 것은 좋지만 노후는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특히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전 재산을 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저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석었던 우리 자신을 조용히 되돌아볼 뿐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이 작은 고시원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땀 흘려 일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희망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는 그 어떤 결정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것, 꿈도 좋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언제나 행복과